안녕하십니까, 이준환입니다. 오늘은 월지족의 뿌리인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장례풍습인 조장풍습과 난생신화의 주인공인 박혁거세의 사망신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설가 김진명은요, 소설 글자전쟁에서 고대를 배경으로 한 살인사건을 통해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조문한다고 할 때에 조라는 글자가 생기게 된 배경을 추적하면서 한자가 중국 한족이 아니라 우리 선조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소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줄거리에 의하면은 그 조문할 때의 조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들판에 옮겨놓고 동물들이 시체를 뜯어먹은 후에 뼈를 골라 장사를 지내는 고구려의 풍장풍습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장 과정에서 효심이 지극한 고인의 아들이 동물에 의해서 부모의 시체가 이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판에 나가 활을 막대기에 기대놓고 시체를 지키는 모습에서 이 조라는 글자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반면에 이러한 이제 풍장의 풍습이 없는 중국의 경우에는 상갓집에다가 수건을 걸어놓는 풍습을 보고 만든 글자인 역시 조문조자를 다르게 생긴 조자죠. 조문조자를 만들어서 조문을 나타냈다는 그런 흥미로운 주장이었습니다. 그 소설에서 보면은 그 외에도 논을 의미하는 이 답, 논답이라는 이 글자 역시 한국에서만 사용되며 중국에서는 이제 이 논답이라는 글자가 없고, 그럼 중국에서는 논을 이제 어떻게 표기하느냐? 물수자의 받전자인 이제 수전 혹은 도전 이렇게 표기하고 집가라는 글자 역시 이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돼지를 키우는 우리 풍습에서 이제 이루어진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대문호인 임의당 선생도 안호상 전 문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자가 동이족이 만든 글자였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 고대사 연구를 하면서 그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벽화에는 보면은 이 수레에 이제 짐을 싣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수레바퀴 안에 보면은 딱 한자 수레 글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 그 수레바퀴 안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단편적인 단서로 인해 가지고 한자 전체를 우리 선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수레라는 것은 원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중국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수레를 나타내는 수레거나 혹은 수레차 이런 한자 역시 일종의 이제 외래어로서 당시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만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 외에도 이 소설에서 이제 김진명이 거론한 이 몇몇 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이제 외래의 개념이거나 아까 집가자 같은 경우 그렇죠. 혹은 논답자도 마찬가지고, 혹은 논답자는 우리 한국에서만 사용되니까 그건 별개고요. 집가자 같은 그런 경우도 우리 민족이 그 생활 풍습을 이제 중국인들이 보고서 그걸 이제 만든 그런 글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이 소설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이 한자가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민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주장을 못하더라도 우리 선조들이 이 한자의 형성에 상당한 이제 역할을 한 것은 부인 못할 그런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이제 고구려의 이제 풍장이란 풍습은 다른 말로 이제 세조자를 써서 이제 조장이라고 그러거나, 혹은 하늘천자를 써서 이제 천장이란 이런 용어로도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여권 자료를 찾아보면은 주로 천장을 의미하는 스카이 뷰리어라는 그런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이제 천장 풍습이 아직도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런 이제 천장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의대 이제 이홍규 교수는 이 바이칼 호수에 거주하는 부리야토족이 이 한반도로 이제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바이칼 호수 부근에 살고 있는 이 부리야트족은 뭐 부리야트 공화국도 있죠. 이 부리야트족은 이제 부리야트 코리라고도 해가지고 이 코리라는 게 월지족 안에 이제 여러 뭐 시족 혹은 어떤 세부 부족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세부 부족 중에 하나가 이 코리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런 그 부리야트족도 조장의 풍습이 있다는 것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부리야트족의 이제 조장 풍습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뭐 유튜브 내용도 동영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이 부리야트 코리족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음에 이제 월지족을 다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때 그때 이 부리야트 코리족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사만 시대에 보면은 이제 마한 54국 이런 거 여러분들 뭐 국사 시간에 이제 배운 그런 기억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마한 54국 중에 하나도 고리국이라는 그런 이제 국가명이 있습니다. 국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고리 뭐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어떤 발음을 갖다가 기록할 언어가 한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리 뭐 저쪽 인도 쪽에서 보면 이제 코리라는 뭐 콜리, 코리 뭐 이렇게도 발음하는 그런 종족이 있는데 결국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제 코리라는 그걸 갖다가 한자로 이제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고리국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만시대 만 54국 중 하나인 이제 고리국과 이 부리야트 코리족이 이제 관련이 있고 또한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구려도 보면은 역사서에 보면은 뭐 구려, 뭐 고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코리라는 발음과 비슷한 어떤 다양한 한자로 표기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코리 뭐 그러니까 만 54국의 어떤 고리국이랄지 혹은 고구려 이 국명도 이 부리야트 코리족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티벳이거나 혹은 코리족이 부리야트족의 어떤 조장 풍습 이런 조장 풍습의 기원이 어디냐면은 그 기원이 이란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이란도 이제 페르시아 옛날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그 조장 풍습은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이제 국교로 삼게 될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조로아스터교의 이제 장례 풍습이 이 조장인데요. 근데 이런 이제 조장 풍습의 기원이 이제 이란인데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이런 조장이라는 그런 장례 풍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1970년대 이란에서 그 당시 국왕이 이제 이 조장 풍습이 보면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상당히 보기에 좀 역겹다 그럴까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그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보기 힘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관상 좋지 않다. 그런 이유로서 그 당시 이제 이란에 그때 이제 팔레비 국왕이었죠. 팔레비 국왕이 1970년대에 이제 이란에서 조장 풍습을 갖다가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란에서는 이런 조장 풍습이 계속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란에서도 금지된 이런 그 조장 풍습이 왜 그러면 이제 티베트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조장 풍습을 가지게 됐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 월지족 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이 월지족이 처음에 이제 살던 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남부 시베리아 파지르크 지역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다가 기원전 한 2세기 이제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에서 그러니까 2세기로 이동하는 하여튼 바뀌는 하여튼 그 무렵 기원전 한 200몇 년에서 이제 190년대 하여튼 이때 이 흉노의 이제 묵돌이라는 이제 그 선우가 이제 등장함에 따라서 흉노의 힘이 강성해져 가지고 서쪽에 있던 그 월지를 쳐서 내쫓았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이 월지족은 흉노에게 밀려가지고 이제 서유역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이동이고요.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흉노가 재침입하는 바람에 이 2차 이동이 시작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월지족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월지와 소월지라는 이제 두 그룹으로 이제 쪼개집니다. 그래서 대월지는 이제 계속되는 이제 흉노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뭐 박테리아, 옛날에 이제 박테리아 왕국 같은 뭐 그쪽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쿠샨 왕조라는 그런 걸 이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도 그 배운 그런 게 있죠, 그죠? 쿠샨 왕조라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대월지는 그렇게 이제 서쪽으로 이동했다가 결국 이제 밑으로 다시 남쪽으로 이동해서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이제 쿠샨 왕조를 세우고서 뭐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데, 반면에 이제 소월지는 이 대월지와 같이 이제 이동하지 않고 이 서역에 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잔류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잔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티베트, 지금 현재의 티베트 선조가 옛날에는 뭐였냐면 이제 강족이라는 그런 이제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족하고 같이 이제 일종의 더부살이를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그 티베트 선족이 이제 강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월지의 어떤 그 장례 풍습이 어떤 그런 조장 풍습이 결국 이제 그 티베트 선조인 이제 강족도 보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티베트의 이제 선조인 강족도 그런 이제 풍습을 따라 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그게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티베트에도 이렇게 이제 조장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런 이제 이 박해크세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아래서 태어났다는 그런 이제 난생 신화는 이 이제 월지족들의 이제 뿌리인 그 페르시아, 그리고 그쪽에 이제 그 조로아스터교의 주요 삼신 중에 하나인 미트라신, 태양신 미트라가 우주의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모방해가지고 이 박해크세, 뭐 박해크세 외에 뭐 주몽이랄지 혹은 수로왕이랄지 달에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 왕들을 갖다가 일종의 이제 신적인 장치로 이제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장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탄생 신화도 이제 특이한 난생 신화라는 그런 이제 특이한 신화가 있지만은, 이 박에크스 같은 경우 죽을 때도 이 사망 신화 역시 좀 특이한 그런 이제 사망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박에크스의 이제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나라를 다스린 지 이제 61년 만에 왕이 하늘로 올라왔는데, 일해 뒤에, 이제 일주일 뒤에 그 유해, 시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으며, 왕후도 역시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나라 사람들이, 이제 국인들이 합장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시체가 이제 여러 동강이 났으니까, 그걸 이제 시체를 모아서 이제, 이제 무덤에 이제 묻으려고 그렇게 합장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큰 뱀이 나와서, 내쫓아 이제 못하게 하므로, 오체를 각각 오릉에다가 각각 장사를 지내고, 역시 이름을 뱀사자, 이제 뱀이 나타났으니까 뱀사자를 써가지고 사릉이라고 또 하니, 담음사 북쪽 왕릉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이제 그 박해크스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이 죽은 뒤에 왕후도 역시 죽었다. 이제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박해크스의 부인이 이제 아령 부인이죠, 그죠? 이제 아령 부인인데, 이 아령 부인과 관련해서도 다음에 따로 한번 그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한민족, 그러면은, 한민족의 노래, 그러면은,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아리랑이라는 그런 이제 그 노래가 있죠. 뭐, 일종의 어떤 한민족의 어떤 한과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 이름, 이 아리랑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저는 이 아령 부인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 아령 부인은 결국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아리안이라는 이 월지족들이 원래 아리안 계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리안이라는 이름과 이제 연관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왕이 죽은 뒤에 왕후도 역시 죽었다는 이 기록은 뭐냐면은 결국 그 당시 있었던 순장 풍습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 시대 때 순장 풍습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은, 그 신라 이제 김씨 왕조 시대 때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왕이 순장 풍습을 금했다, 이런 기록은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장 풍습을 금했다라는, 금지시켰다라는 말은 그 이전에는 뭡니까? 순장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왕이 죽자 왕후도 역시 죽었다라는 것은 뭐 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
뭐 마음이 상해서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인도 같이 이제 순장하는 그런 풍습에 의해서 왕이 죽자마자 이제 왕후도 죽은 거고 이 월지족이 인도 쪽도 보면은 결국 이제 아리안족이 이제 인도 쪽으로 건너가지고 이제 그 인도 쪽에 그걸 하는데 인도에도 보면은 이 남편이 죽으면은 부인이 따르는 그런 이제 사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역시 순장 풍습인데 그 순장 풍습을 이제 사티 제도로 하는데 결국 이제 동일한 그런 순장 풍습이 같은 아리안 계통인 이 이제 신라 시대에 이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제 왕이 죽은 지 왕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뭐 땅에 떨어져가지고 오체가 분리됐다. 시체가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쪼개졌다. 이런 이 박해끝의 사망 신화에 대해서 이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였던 이제 신화학자 서대석 교수는 이 한국 신화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 박해커스가 죽은 뒤 나타난 방금 이제 설명한 그런 이제 이상한 행적에 대해서 이집트에 보면 이제 오시리스라는 이제 신이 있습니다. 이 오시리스 신화에서 이 오시리스라는 신도 보면은 이 결국 하여튼 죽어가지고 시체가 조각나서 버려집니다. 그런데 그 부인인 오시리스의 부인인 이제 이시스가 이 자기 남편의 이제 시체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묻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오시리스 신화에서 죽은 오시리스의 시체를 조각내어 여러 곳에 이제 흩어서 뿌리게 한 것과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결국 이 박해커스의 어떤 곡신, 그러니까 곡식과 관련된 곡신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제 이 신화학자 이제 서대석 교수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해석은 그야말로 이 신화학자의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고지식한 그 신화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과연 이 신화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뭐냐? 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신화로서 표현을 했지만은 그 신화 뒤에 숨어 있는 뭔가 어떤 진실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경영학자라고 그랬으니까요.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그런 보다 합리적인 그 방법으로 추론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이 박해커스의 뿌리가 이제 고대 페르시아 월지족이고 또한 월지족은 이제 고대 페르시아에 이제 뿌리를 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이 박해커스의 이제 사망 신화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죽은 뒤 하늘로 올라갔다가 일주일 뒤에 시체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사후 이적의 실석은 뭐냐면은 조로아스터교가 당시 그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였던 고대 페르시아부터 그리고 1970년대까지 이란에서 행해졌던 조장이라는 거죠. 조장의 풍습을 갖다가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새가 뜯어먹을 수 있도록 시체를 갖다가 이제 들판에다가 이제 두는데 이 티베트 다음 시간에도 다시 제가 이제 그 화면을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티베트에서는 이 시체를 갖다가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새들이 뜯어먹기 좋게끔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각 내는 사람을 갖다 천장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냥 시체를 두는 게 아니라 시체를 이렇게 조각 내 가지고 분리시켜 가지고 두기 때문에 아까 그 박해커스가 5조각이 나가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게 결국 이제 그걸 갖다가 그런 그 조장 풍습을 갖다가 이제 신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라스터교의 이 조장과 관련된 그러면 왜 이런 이제 조장이 조라스터교는 왜 이런 조장을 실시했고 또한 이런 이제 조장 풍습에서 과연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 가장 많이 있는 이 고인돌이 과연 이 조장에서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